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뉴스들과 또 다양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유예가 결정되면서 또다시 시장에 훈풍이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윤석빈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 커넥터 서광대 윤석빈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셨는데요. 자, 일단 최근 또 우리 암호화폐 시장 동향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들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세가 유예됐잖아요. 네, 맞아요. 뒤늦게라도 잘 결정된 것 같고요. 아마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었던 투자자들 입장도 그렇고 정부도 잘 준비해서 과세 인프라가 잘 정리가 되고 디지털 자산이 확산되는 그런 또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말씀드렸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어 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도 잘 준비해서 글로벌 시장에 맞게 잘 대응을 하고 여기 있는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산업도 같이 진행이 돼서 같이 AI 웹3를 융합하는 것처럼 잘 융합하면 좋을 것 같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또 저희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최근에도 그 리플 ETF에 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암호화폐 현물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저희가 현물 ETF에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유입 동향이 좋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벌써 좀 있으면 1년 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약 올해 들어서 35조 원이 유입이 됐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ETF가 된다고 했다는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존 금융권이 채용되고 연결되는 첫 시작점이고요. 35조 원 규모고 지금 따지면 아마 약 100만 개 정도가 돼요. 약 100만 개라면 굉장히 큰 숫자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 유입이 된 거고 한 100만 개라고 하면 아마 사토시 갖고 있는 네, 그렇죠. 청취를 갖고 있는 걸 좀 있으면 넘어서 돼서 맞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탈중앙화되는 어쨌든 초창기 만들었던 보다 더 뭐 탈중화된 거죠. 뭐 물론 미국 정부 ETF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이건 정말 탈중화야? 라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사토시보다는 더 넘어서는 되는 계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의미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ETF가 시장에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점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이 좀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일단은 처음에는 저 기관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JP 모건, 골드만삭스, 그쵸. 블록록 네. 같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네. 기관 투자자. 우리나라는 뭐 법적으로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이 돼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개인 투자자잖아요. 맞아요. 기관 투자자 유입이 되면서 관심 증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 공급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ETF 통해서 여러 가지 자금 유입이 되면서 기관 투자들이 늘어온 거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느는 거죠. 수요는 느는데 공급은 아무래도 채굴량이나 이제 뭐 2,100만 개 딱 한정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불균형이 있고 또 그리고 시장 성숙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옴으로써 개인 투자자 말고 전체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전체 시장 성숙도가 늘 수 있는 이런 것들에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성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 성숙도에 관해서는 지금도 좀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의 보유량이 증가된다는 측면에서는 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그것도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몇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쪽으로의 기관 쪽으로 대한 무게 중심이 네. 옮겨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뭐 사실 이건 뭐 방송에서 말하기 좀 그럴 수 있는데 트럼프 입점령이 되면서 네. 사실은 아마 뭐 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뒷단에 뭐 제드 벤스나 앨런 머스크나 뭐 마피아 같은 우리 페이팔 집단이 좀 강한데 네. 거기서는 사실 뭐 제드 벤스는 워낙 네. 그 친 크립토 성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아마 미국이 아마 무게 중심이 기존에 있던 주식이나 이제 투자자 많이 느끼실 텐데 주식 부동산에서 디지털 자산을 많이 옮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관 투자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는 이제
크립토 씬에서만 우리 크립토 씬에서만 있는 마켓에서 점점점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글로벌 되네. 그리고 네. 자산 이미 에스 클래스가 된 거니까 그리고 에스 클래스에서 그리고 나중에 또 이게 뭐 미국 국채하고 연동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아, 그런 것도 있나요, 교수님? 예, 그런 오늘 주제하고는 아닌데 어쨌든 네. 나중에 이제 미국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네네. 왜 트럼프가 왜 이렇게 할까? 아, 비트코인을 가격을 그러니까 왜 올릴까? ETF가 된다는 건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그것들이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국 디지털 달러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건 약 정립 중에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게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것도 네. 뭐 비트코인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과격한 아이디어인 그쵸. 거. 그게 아니라 미국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궁금을 하더라고요.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입이 많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인기도 많고 시장에서.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 그런 여부들에 관해서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 건 트럼프가 취임이 되면서 취임되면서. 그거는 아마 당분간은 좀 유입이 될 거예요. 아. 왜냐면 들으셨잖아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할게요. 아니면 그렇게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으면서 전략적 비축 자산. 그래서 막 그런 미국 정부가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제 기관 투자 연결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유입량이 지금 아까 35조 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100만 개가 넘어서 105만 개 갖게 되는데 이게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당분간 유입량 자체는. 이게 아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냐 단기냐 따라 이렇게 워낙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유입량은 늘 것 같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왜냐면 현재 전체 뭐 외환까지 포함한 자산에서 뭐 비트코인 차지한 비율은 아직 1, 2%니까 네. 더 유입이 되면 물론 이제 지금 워낙 많이 커져서 지금 뭐 이미 뭐 금을 제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에세 클래스가 됐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 있던 자산하고 연결시키는 시도는 더 늘어나서 비트코인 ETF 자체에 대한 유입량은 더 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당분간은 ETF에 관한 흥행성도 계속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뭐 유입 유출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유입량들은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토시의 보유량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교수님 생각할 때 이 사토시의 보유량을 초과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시장에서 가지게 될 수 있을지 우리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네. 것 같거든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토시 창시자가 갖고 있는 것보다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탈중앙화의 진전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만들었지만 그게 어쨌든 물론 15년 정도 걸렸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탈중앙화가 어떤 진전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관 투자의 주류화죠.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 기관들이 블록체인의 어쨌든 이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이제 생태계로 아마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록록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메이저 플레이로 들어왔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 투자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전체 창시자보다 더 많이 비트코인 ETF가 더 많이 늘어났구나. 물론 비트코인 ETF 자체도 중화가 돼 있다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또 창시자보다는 더 숫자가 늘어났다고 한 거는 어쨌든 탈중화의 진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실은 이제 탈중앙화를 꿈꿨었던 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토시의 보유량을 뛰어넘었다라는 거는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ETF에 관한 그 유입 동향들을 보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쪽으로의 유입세들도 계속 증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고 제도권에 확실히 안착하게 해줬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우리 시장에는 사실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고요. 이후에도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또 ETF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또 뉴스들이 시장에 관한 좋은 모멘텀으로도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도 그러니까 하나 둘 승인이 날 가능성도 교수님 있다라고 보실까요? 보통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워낙 올라가면 그다음엔 알트코인이 따라서 오죠. 네. 이더리움을 네. 선두로 해서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이미 다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ETF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먼저 됐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됐고, 근데 ETF 것들이 이제 뭐가 될지는 저도 이제 제가 SEC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더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마 시간은 걸릴 수 있죠. 네. 비트코인은 워낙 오랜 벌써 15년 정도에 대한 검증 아니면 이 S클래스에 대한 시간이 걸렸든 근데 15년만큼은 아니겠지만 다른 알트코인도 이더리움이 이미 됐고요.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한 것도 더 순차적으로 근데 아마 속도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이 되어가는 속도가 훨씬 빠를 그러니까 것이다. 비트코인 네. 이더리움보다 이미 시장이 한번 처음에 뚫기가 어렵잖아요. 네, 뚫고 맞아요. 나서는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큰 형님들이 일단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생기니까 네, 이제 그렇죠. 큰 형님들 일단 네. 길을 뚫어 놨으니까 네. 그 다음에 분들은 아마 이제 물론 이제 검증이 되겠죠. 이제 그 자체에 대한 알트코인이 이게 ETF 할 만큼 가치가 있어? 아니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 그걸 따지겠죠. 따지겠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이미 만들어 놨던 길을 그다음 알트코인들 이제 건전하고 네. 검증된 알트코인들은 아마 그 속도는 더 상대적으로 순차적으로 더 빨라질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또 뉴스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인덱스 상품이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코인을 모은 그런 상품도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10개의 암호화폐가 다 들어있는데 이쪽 부분에 관한 흥행성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단순히 비트코인 ETF 현물뿐만 아니라 그게 파생되어져서 네. 다양한 형태로의 상품도 출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뭐 금융의 역사가 어차피 파생 상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파생 상품이 나오는 게 크립토가 믹스된 파생 상품이 나오는 거는 뭐 순차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기존에 쓰던 기존 금융권에 대한 특성하고 크립토의 특성이 있어서 그걸 이제 반영이 되긴 해야 될 텐데 파생 상품이 늘어나는 거는 뭐 앵커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늘어나는 건 뭐 그런 흐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예상이 있을 되고요. 거다.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파생 상품인 자체가 원래 우리가 겪었지만 네. 계속 연결되고 융합되고 막 파생 상품에 또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제 파생 상품에 리스크가 있는데 크립토에도 리스크가 있잖아요. 음. 리스크가 합쳐지면 또 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잘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런 게 이제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파생 상품으로 가는 거는 뭐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S클래스를 또 잘 섞어서 하는 게 또 파생 상품의 또 역사적인 흐름이 있기도 하고 또 파생 상품의 또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존 금융권에서 했던 파생 상품처럼 크립토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것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엔지니어 쪽 입장이라서 그렇긴 합니다만 당연히 경제학 쪽이나 이제 경영 쪽에서는 당연히 그걸 다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생 상품 계속 생겨날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또 우리가 위험성들도 같이 시장에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좀 장기적인 전망에 관해서 교수님께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뭐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쭉 금융시장 안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어떤 모습들이 좀 펼쳐지게 될 건지 교수님의 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복합금융을 표현을 해요. 음. 이걸 뭐 시청자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복합금융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 슈퍼 서비스 앱 안에서 월급을 이제 반은 코리아 원으로 받고 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NFT, CBDC, 마이데이터처럼 이제 믹스해서 받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복합금융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좀 더 이제 약간 리얼하게 표현하려면 월급의 반을 코리아 원으로 받고 나머지 반은 다른 S클래스로 섞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하면은 물론 논란은 분명히 됩니다. 이거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좀 더 이렇게 감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복합 금융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어서 우리는 뭐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서 기존 금융권과 디지털 자산이 연결되어 융합되는 것들이 이제 시작점이 제가 이제 비트코인 ETF예요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슈퍼 서비스 앱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아마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를 난 코리아 원으로 받을게 아니면 다른 뭐 마이데이터 연결되어 있는 뭐 CBDC로 받을게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시장이 확장이 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AI 또 웹3 융합되는 것도 연결되는 거겠죠.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아직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면 뭐 예를 들면 자산 운용 관점에서는 기존에 있던 주식에 대한 채권, 부동산이 아니라 크립토가 섞여 있는 자산 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법인 계좌가 열리면 아마
자산 운용 자체에서 네. 크립토를 어떻게 잘 아마 지금 외국에선 이미 뭐 5% 10%는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는데 아마 네. 기관 투자자들은 아마 에셋 클래스에서 연결되는 다양한 또 폭넓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시작점이죠. 그런 것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또 잊지 못할 또 포인트가 뭐냐면 꼭 아셔야 될 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DC, 비트코인 네. ETF가 다 연결돼 있긴 해요, 사실. 아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아마 트럼프 정부가 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했다는 얘기는 그것들이 뭐 비트코인을 하면서 약간 크립토를 우호적으로 할게. 그래서 네. 중국에 있었던 힘이 미국을 몰리게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다 패깅돼 있는 달러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달러로 돼 있는 것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쇼핑하거나 지금 넷플릭스 결제할 때도 달러로 하는 거거든 사실은. 네. 지금 카드 결제 연결돼 있지만 그런 것처럼 아마 이게 비트코인 ETF 하는 데서 달러 연결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좀 더 나중에 뭐 비트코인 ETF와 이제 트럼프 정부가 하는 것들이 약간 연결돼 있긴 해요 사실은. 오늘 자기가 다 말씀드릴 수는 아니지만 네. 뭐 예고편처럼 말씀해 주세요. 네. 프리뷰처럼 나중에 또 따로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포인트는 아마 그들이 이제 미국이 네. 우리나라는 다르게 네. 층크립토로 한다는 건데 무게 중심을 미국으로 다 모이게 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아까 비트코인 ETF 말고도 달러로 패깅된 것들이 또 CBDC뿐만 아니라 디지털 달러 요즘에 뭐 테더나 그런 것들이 수요가 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러면 영향이 있는 게 지금 동대문에 있는 스테이블 달러 비율이 10%가 넘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리아 원에 대한 수요가 좀 줄 수 있는 거죠. 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뭐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어쨌든 좀 민감한 문제라서 근데 네. 어쨌든 이게 미국이 친 크립토로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아. 비트코인 ETF도 한 예고 그래서 아마 점점점 뭐 전략 자산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융합되면서 미국 국채가 많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네. 국채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 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어떻게 그게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이 될까요, 교수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를 팔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아까 말했듯이 네.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금 테더 수요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달러가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거는 국채에 대한 것들이 아. 같이 현재는 국채 미국 그런 국채가 식으로. 네. 지금 신인도가 좀 낮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잖아요, 지금 미국 그래서 쪽에. 그것들이 이제 이게 수요가 더 늘어나면 디지털 달러가 되네. 그러면 수요가 되면서 국채에 대한 어쨌든 것들이 미국 국채 현재 워낙 크레딧이 많이 낮은데 네. 디지털 달러가 더 늘어나면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에 대한 신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에 관한 가치도 올라가면서 이제 국채에 관한 부채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예요. 준다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늘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어쨌든 그렇죠. 네. 비트코인 ETF로 했다는 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 들어오고 크립토로 하겠다고 하는 네. 선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뭐 금융의 공감원도 그렇고 아마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것들이 보입니다. 아마 있을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했지만 과세 유예도 되고 아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건 다 사기야라고 했던 것들에서 무게 중심이 점점점 이게 그렇네요. 자산도 되고 이게 상품도 되고. 에셋 그죠? 클래스가 네. 될 거야. 그리고 이게 디지털 연결돼 융합되는 이런 디지털 경제의 한 축이야라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에 그 과세를 이제 처음에 발의했었을 때 국민청원 5만 명이 너무 빠르게 모이는 걸 거의 24시간 안에 모이는 걸 제가 보고 800만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우리가 일단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범위가 되었구나.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따라가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네.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벌써 블록체인 8년 차니까 제가 크립토 인터만 벌써 세 번째 겪는 건데 저는 투자 쪽은 아닙니다만 그쵸. 그때 만약 우리나라가 좀 더 정책적으로 좀 트럼프 2.0 좀 했으면 아마 스위스, 싱가포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좀 놓쳐서 안타까운데 지금이라도 잘 그걸 캐치업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빨리 살아가면 되는데 그때 했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스위스나 싱가포르처럼 더 이상의 위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는 이제 옆에서 봤다는 것들은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은 좀 약간 오픈돼 있죠. 네. 이것도 약간 뭐 재밌는 얘기도 한데 네. 비탈리 부테린이 워털루 대학 중퇴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제도가 너 많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가 장학금 줄게라고 한 앨런 머스크가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페이팔 마피아가 있는데 네, 맞아요. 제가 재미있는 그런데 그걸 받아서 이더리움을 개발한 그걸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그런 생태계가 있는 거죠. 좀 너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대학교 안 다녀도 돼. 아, 정말로요? 장학금 줄게라고. 그 재단에서 주는 건가요? 네, 장학금? 앨런 머스크나 페이팔 마피아에서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빗자리 비행을 그걸 받아서 이더리움을 개발했다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도 워낙 다양한 저도 뭐 특이할 수 있습니다만 스타트업이 나오고 이제 그런 젊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러네요. 좀 생태계가 좀 확장되면 좋은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규제 유신자라서 네. 우리나라도 사실 뭐 빗자리 부테린만큼의 더 좋은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있죠. 아이디어 네, 개발자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생태계 많으신데. 많고 뭐 그래서 그런 물론 다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다 네. 리스크가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아쉬운 거는 타이밍이 놓쳤는데 2025년도 어쨌든 트럼프 2.0이 들어온 시기에는 우리나라도 좀 정형적으로 좀 개방적 혁신의 마인드로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것이 또 개인적 의견이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ETF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ETF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 ETF조차도 지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외 주식을 통해서 우회해서도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 ETF에 관한 국내에서의 거래에 관한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교수님?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결정해야겠죠. 네. 비트코인이 기초 자산이야라고 그게 선언이 돼야만이 ETF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글로벌리 미국도 하고 있고 많은 나라 하고 있으니까 수용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은 기초 자산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기초 자산은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막혀 있는 거고요. 음. 그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자본시장법 개정 여러 가지 개정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금융 당국에서 비트코인을 이거는 기초 자산이야라고 이제 해야만이 가능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아직은 기초 자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글로벌리는 다 잡고 있으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영향을 아마 보고 계시겠고 네, 다 네. 스터디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단계가 필요한 거겠죠. 법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고 근데 기본적인 건 기초 자산으로 제어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고 법인 계좌도 막히고 다 막혀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기초 자산은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걸 또 풀려면 되게 복잡해요. 네. 뭐 자본시장법도 개정 여러 가지 시행령 바꿔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법적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게 어쨌든 그게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이 아직 그거를 수용을 못한 거죠. 근데 그것들을 수용을 이제 시작하지 않으실까 하는 게 의견입니다. 그걸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교수님과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코인 뉴스룸 오늘 또 교수님과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인 뉴스룸 저희가 오늘도 또 ETF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ETF가 또 우리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확인해 보셨을 텐데요. 앞으로 ETF에 관한 유입량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수급 체크해 보시는 게 우리 시장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팔로우 해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